자, 이제 4교시라고 해야 되나요? 네, 4교시부터 모발 이론 간단하게 여러분들 평소에 좀 알아야 될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컬러 이론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모발은 약 80%는 단백질로 구성이 돼 있고, 단백질이 약 80%, 수분이 10%에서 12%, 지질이 뭐냐면은 지방이에요, 지방. 수분이 있으면 지방, 그 유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멜라닌과 천연 모습 인자 등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냥 모발은 단백질과 수분, 지방, 그리고 멜라닌과 천연 모습 인자 등으로 구성이 돼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발에는 4대 결합이 있죠. 이거 다 기억나세요? 4대 결합 이거 계속 생각하고 외우셔야 돼요. 이게 그냥 1학년, 2학년 때 이론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미용을 하면은 계속 얘기가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모발의 4대 결합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이 끊어지는 정도가 쉬운 것부터 얘기할게요. 약한 정도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모발의 4대 결합은 첫 번째 뭐죠? 수소결합. 두 번째로 빨리 끊겨지는 거. 두 번째는 이온 결합. 혹은 또 뭐라고도 얘기하죠? 염결합. 자, 세 번째는 시스틴 결합. 지금 다들 제가 쓰기 전에 바로바로 나오고 있죠. 또는 SS 결합. 자, 마지막 4대 결합이니까 마지막 4대 결합은 제일 많이 마지막에 끊어지는 제일 강한 결합. 이게 뭐죠? 폴리펩티드 결합.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죠. 그러면 수소결합은 무엇으로 인해 끊어지죠? 수소결합은 무엇으로 인해 끊어지고 어떤 시술을 할 때 적용이 되는 결합인지. 자, 바로바로 대답 나오셔야 돼요. 수소결합은 물에 의해서 끊어지고, 드라이 시술할 때 머리가 물에 젖어 있을 때는 드라이 하기 전에 머리 샴푸를 하죠. 샴푸를 하고 머리를 말리는 과정에서 드라이 할 때 여러분들 머리를 완전 100% 건조시키고 드라이 하나요? 아니죠. 약 80% 정도 수분감이 남아 있을 때, 물기가 없어지고 약간의 수분감이 남아 있을 때 드라이를 해주셔야, 그러니까 수소 결합이 완전하게 연결이 되기 전에 드라이를 해야 윤기 나는 드라이를 가능하시죠. 수소 결합은 물에 의해서 끊어지고 드라이 시술할 때 사용이 되고요. 이온 염결합은 염색을 할 때 끊어지고, 자, 그 다음에는 시스틴 결합. 시스틴 결합은 우리 펌제 보면은 시스테인이라고 있죠. 이름 비슷한.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죠. 시스틴 결합은 펌제에 있는 알칼리가 끊어지고, 마지막으로 폴리펩티드 결합은 탈색할 때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발의 단백질은 몇 종류의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고분자 화합물이고,
아미노산과 단백질 요렇게가 있는데, 여기서 아미노산을 먼저 보면, 자, 아미노산은 모발은 물론 신체의 모든 단백질을 만드는 원료로, 아미노산이 2개에서 100개 정도 보이면 처리제의 주성분인 PPT가 되고, PPT 우리 일하면서 PPT 주세요, 뭐 PPT 뿌릴게요, PPT 얘기 많이 들어봤죠. 폴리펩티드예요. 좀 이따가 다시 클리닝 얘기할 때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이상이 결합하면 단백질이다.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이 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요 정도는 우리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단백질은 약 20종류 이상의 아미노산이 100개 이상 결합해서 만들어진 고분자 화합물이고, 아미노산의 결합 방식에 따라서 성질이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아미노산의 생성에는 닭가슴살이나 생선, 콩, 그러니까 지금 단백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이어트 할 때 닭가슴살, 등푸른 생선, 콩,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단백질을 통해서 아미노산이 생성이 잘 되고, 자, 그리고 모발의 단백질의 종류는 케라틴 단백질과 콜라겐 단백질이 있어요. 근데 케라틴 단백질은 단단해. 그래서 모발, 자, 모발이랑 손톱, 발톱은 여러분 뭐예요? 세포 분열을 해서, 자, 모세혈관에서 모유두에다가 영양 성분을 주고, 모모세포를 통해서 영양 성분을 줘서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거죠. 이렇게 모낭에다가 넣어서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이게 성장기일 때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는 모발, 손톱, 발톱 등이 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밀려나온 단백질의 각질류잖아요. 그래서 딱딱하죠. 케라틴 단백질은 딱딱해. 그래서 케라틴 단백질에만 아미노산의 일종인 시스틴이 포함이 돼 있고, 콜라겐 단백질은 부드러운 거, 그래서 피부나 내장처럼 말캉말캉한 단백질을 콜라겐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막 피부 좋아지려면 막 족발 콜라겐 먹어야 돼, 막 닭발에 콜라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말랑말랑한. 그래서 닭발이든 족발이든 그 지방 부분, 그 말랑말랑한 부분은 콜라겐 막 돼지 껍데기 콜라겐, 다 피부 부드러운 말캉말캉한.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모발 이론은 했고요. 이제 컬러류로 이제 모발 더 집중적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실습에서 여러분들 외장에서 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아봤고요. 버진 모발이 있어요. 버진 모발은 신생모. 그러니까 이제 자라난 머리. 요즘에는 찾기 힘들어요, 버진 모를. 거의 대부분 시술을 많이 한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 한 번도 화학시술을 한 적이 없는 이제 막 자라난 모발. 뿌리 염색할 때 고객님이 왔어요. 머리가 이렇게 길어. 근데 뿌리가 3cm 자라나서 왔어요. 그러면 이 3cm의 모발을 버진모라고 해요. 뭐 다른 말로는 옛날에는 뭐 처녀모라고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남녀가 같이 쓰기에는 좀 안 좋은 의미로 쓰일 수도 있으니까 좀 기분 나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처녀모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보통은 신생모 혹은 버진모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버진모가 있으면 얘는 한 번도 화학시술을 한 적이 없는 모발. 그러면 화학시술을 해가지고 바래진 모발을 뭐라 그러죠? 바래진 모발은 기연모. 기존의 모발. 그래서 연모제로 인해서 혹은 파마를 해도 여러분들 파마를 해도 중화를 하면 결합이 다시 연결이 되고 큐티클층이 약간 다친다고 해도 화학시술을 하기 전과 똑같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연모제로 인해서도 머리가 밝아지지만 잦은 화학시술로 파마나 뭐 그런 잦은 드라이 시술로 인해서 머리 밑에가 끝에가 상하면서 밝아지는 경우 그런 머리도 다 기연모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흔히 고객님들이 물어볼 때 있어요. 흰머리랑 새치랑 뭐가 달라요? 뭐 솔직히 뭐 흰머리 어쩌고 얘기를 하면은 싫어해요. 새치라고 해야 좋아해 그나마. 물론 새치도 나는 것 자체가 싫지만 새치라고 해야 고객님들이 기분 안 나빠요. 왜일까요? 보통 흰머리라고 안 하고 새치 커버라고 얘기를 하죠. 흰머리 커버라고 말 잘 안 하잖아요. 흰머리랑 새치의 차이점 아시는 분 있어요? 흰머리는 말 그대로 나이가 들어서 생긴 거예요. 나이가 먹어서, 늙어서, 자연스럽게 나이가 드니까 멜라닌 색소가 없어지고 퇴화되는. 그래서 흰머리라고 하면 나이 든 사람의 느낌이 나기 때문에 흰머리라고 하면 싫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나는 거기 때문에 피부도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물론 선크림 바르면 차이가 난다고는 하지만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뭐 눈 부분이랑 입술 부분이랑 다 다르게 노화가 진행이 되나요?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주름이 골고루 생기죠. 그것처럼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나는 편이에요. 물론 뭐 헤어라인에 집중적으로 나시는 분이 있지만 당연히 헤어라인이 여러분들 탑 부분 머리가 더 많이 손상이 되어 있는 것처럼 네이프 부분은 항상 가려져 있고 터치도 많이 안 되고 햇빛도 가려주고 자외선도 차단이 되죠. 이 윗머리로 인해서. 그러니까 가르마 부분이나 내가 제일 손이 많이 닿고 햇빛에 노출이 많이 되는 신경을 제일 많이 쓰게 되는 보이는 가르마나 헤어라인 그 부분에 흰머리가 집중적으로 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주된 원인은 멜라닌 색소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점점 다 퇴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멜라닌 색소가 부족한 거지. 그리고 모낭세포의 노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연적인 노화 뭐가 부족하고 노화되고 멜라닌 색소를 만들 만한 내 몸의 에너지 자체가 부족한 거지. 나이가 드니까. 그래서 흰머리 염색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감 자체를 싫어해. 자, 그럼 반대로 새치는 뭐죠? 새치는 여러분들 저보다 어린 사람들이어도 새치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고 막 이러니까 막 교육 갔다 오고 막 잠도 잘 못 자고 막 학교도 와야 되고 이러니까 새치가 조금 날 수도 있어. 스트레스나 이런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잠깐 일시적으로. 그래서 새치는 아직 노화 때문에 흰머리가 날 나이가 아니야. 당연히 부모님 중에서 유전적으로 새치가 좀 빨리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유전적으로 새치가 빨리 나는 거고 원래는 부모님도 머리가 다 까맣고 늦게 나셨고 근데 내가 유난히 막 한 가닥 한 가닥씩 보여. 그런 거는 아직 머리 색깔이 나지 않을 나이인데 본래 색의 머리카락이 섞여서 나는 흰 머리카락이에요. 그래서 자라는 위치와 정도가 중구난방이고 이게 에너지가 아까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멜라닌 색소가 퇴화되고 갑자기 스트레스 받아서 여러분들 막 오래 서 있거나 그러면 다리에 쥐나죠. 아니면은 뭐 어디에 뭐 팔에 무리가 가면은 팔에 피가 안 통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 팔에 쥐날 수도 있고 그것처럼 어느 한 부분이 피가 안 통할 수 있는 거예요.
모발은 혈액이 돌면서 영양 공급을 받으면서 모발이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순간적으로 혈액순환이 좀 공급이 멈춘 거예요. 너무 머리를 많이 쓰니까. 다리를 너무 많이 써서 다리에 피가 안 통하는 것처럼. 그래서 막 쥐나가고 저릿저릿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치도 갑자기 어느 부분에 에너지가 부족해, 아니면 골고루 부족할 수도 있고, 내가 너무 힘들고 잠도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막 밥 먹는 것도 다들 불규칙하잖아. 일하다 보면은 막 12시에 먹었다가 막 1시에 먹었다가 다음날은 막 너무 바쁘면 일하다가 5시에 먹고 밥도 급하게 먹고 골고루 먹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은 새치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새치는 외부적인 요인, 사실 스트레스가 제일 심하죠. 근데 뭐 병원에 가봤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일 많이 하지 마세요. 잘 드세요. 잘 주무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넷 중에서 아무것도 해소할 수가 없죠. 미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디자인은 되고 나서도 물론 그렇겠지만, 혹은 유전적인, 아까 말했듯이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새치가 좀 빨리 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흡연과 음주. 여러분 그 탈모나 이런 모발에는 음주도 음주인데 흡연도 흡연인데 음주가 더 안 좋아요. 술이 더 안 좋아. 알코올이. 그리고 갑상선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당뇨 혹은 면역 체계에 이상이 있을 수 있게 되게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몸이 안 좋으면 당연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밥도 잘 안 넘어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러면 계속 호르몬이 또 불균형해지고 입맛도 없어지고 밥도 잘 안 먹게 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여기 플러스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365일 하는 거 다이어트까지 있을 수 있어. 다이어트는 뭐 피부도 푸석해지고, 왜냐면 잘 안 먹으니까. 닭가슴살만 먹잖아요. 닭가슴살 먹고 뭐 무슨 선식 같은 것만 먹고 단백질 쉐이크 이런 것만 먹으니까 영양 불균형으로 새치가 날 수 있고 탈모가 날 수 있고 뭐 모발도 얇아질 수 있고 다양한 그런 좀 안 좋은 원인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운동하면서 드세요. 자, 모발의 등전점 기억나시죠? 제일 기본적인 거잖아요. 모발의 등전점은 모발이 가장 안정적인 상태의 정도. 그러니까 화학시술을 안 했을 때 모발의 가장 안정적인 상태는 pH 4.5에서 5.5. pH가 1부터 14까지 있죠. 1부터 14. 자, 가운데 7은 뭐예요? 7은 여기 모발 4.5, 5.5 있고, 7은 물, 중성이잖아요. 중성. 그래서 뭐 노프한다 막 하죠. 물로 씻어도 이런 뭐 비누가 없어도 물로만 헹궈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씻겨 나가는 게 있잖아요. 기름때 아니면. 그러니까 물도 어느 정도 모발에 비해서 알칼리이기 때문에 피부에 비해서는 모발이나 피부나 다 똑같이 pH 4.5에서 5.5가 안정적인 상태예요. 모발의 등장점 간단하게 보면 가운데가 중성, 중류수, 얘는 물.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뭐 샴푸가 여기 약 알칼리, 트리트먼트는 요쯤에 있겠죠. 모발이 다시 부드러워지니까 샴푸를 하면, 여러분 샴푸만 하고 나왔을 때 어때요? 뻣뻣해지죠, 모발. 여기에 계면활성제도 있고 알칼리 성분도 있고. 자, 콜드 펌제는 일반 펌제죠. 일반 펌제 pH 8.5에서 9.2. 뭐 시스테인부터 치유 뭐 이렇게 단계별로 있겠죠. 그리고 우리 흔히 하는 매직약 pH 차이 많이 나죠. 일반 펌이랑. 연모제는 여기 중간. 거의 대부분 일반적인 머리에 쓰는 연모제 혹은 펌제가 다 알칼리 쪽에 있어요. 이 성분 안에. 표백제 정도는 이제 탈색모 정도겠죠. 우리 탈색이 표백제랑 비슷하잖아요. 색을 다 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탈색에 가까운 게, 그러니까 파마보다 더 세, pH가. 그리고 이쪽은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 뭐예요? 우리 막 중화제 같은 거 안에 과산화수, 산화제 많이 들어가 있죠. 레몬.
오렌지 주스. 뭐 구연산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모발이 좀 더 딱딱해지고 얘는 늘어나는. 껌모발 보셨어요? 껌모발? 막 눅직눅직하고 막 늘어나고 옥수수 수염처럼 늘어나고. 근데 이제 경화돼. 이쪽으로 가면 경화되고 이쪽으로 가면은 용해되고 늘어나고 노골노골하게 되고 여기는 딱딱해지고. 딱딱해지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머리가 엄청 상했어요. 시술을 많이 해서. 근데 드라이 시술로 내가 머리를 계속 매직기로 다렸어. 그러면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라 딱딱해지겠죠. 맨날 내가 고데기로 눌러버리니까. 그러면 머리를 헹구고 나와도 건강모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보통 흔히 머리를 샴푸만 하고 나왔을 때 머리가 뻣뻣한 느낌 말고 약간 노골노골하거나 그러면은 시술을 많이 했다 생각하고 손상모로 들어가거나 뭐 탈색했냐고 물어보거나 손상이 심할 때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모발이 그냥 딱딱하고 그러면 발수성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화된 모발을 진짜 주의를 하셔야 돼요. 드라이 시술을 많이 해서 내가 모발이 딱딱해진 건지 뭔지를 구별을 하셔야 돼. 자, 그래서 모발의 등전점은 산성에 가까워지면, 산성이 어디예요? 여기가 산성. 여기 레몬 있잖아. 레몬 산성이죠. 레몬, 위액, 염산. 위액 올라오면 막 쓰라리죠. 산성이라서. 식초. 모발에 수렴 작용이 발생하고, 알칼리성에 가까워지면 모발이 팽현돼. 늘어나고. 그래서 모발의 손상의 원인에는 자외선 등 외부 자극에 따른 물리적인 터치로 인해서 뭐 드라이, 뭐 드라이라고 하도 만지거나 뭐 그런 자외선 외부 자극, 그리고 컬러나 펌 등에 따라서 모발 내부가 상해버린 화학적인 원인. 이 부분은 거의 큐티클층이 상하겠죠. 그런 큐티클층이 벌어지니까 딱딱하게 원래 이렇게 비늘 모양으로 있어야 되는 큐티클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여기 안으로 뭐 단백질 유실 빠져나가고 수분 유실, 머리 푸석석 그렇게 되는 물리적인 원인과 화학적인 원인이 있다. 그래서 머리가 상하면 원래는 큐티클층이 비교적 이렇게 꽉꽉 닫혀 있어야 머리를 감을 때도 단백질이 유실이 안 되고 수분이 날아가지 않는데 머리가 너무 상하면 어때요? 이렇게 들쳐지죠. 이렇게 지저분하게 머리카락이 들쳐지면서 큐티클층을 열어야 여기 안으로 연모제도 들어가고 펌제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렇게 잦은 시술을 하다 보면 이렇게 거칠은 여기 보면 이렇게 막 하얗게 떴죠. 여기가 손톱 일어난 것처럼 하얗게 떴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손상의 주요 원인은 자외선과 뭐 이런 트리트먼트, 계면활성제, 젖은 상태에서 빗질, 브러싱, 아이롱 등의 열이 있어요. 넘어가. 그래서 큐티클층에 의해서 큐티클층에 손상을 주는 게 물리적인 손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머리가 젖어 있을 때 심하게 빗질을 하게 되면 젖어 있을 때는 수소 결합이 끊어졌기 때문에 모발이 좀 손상되기 쉬워요. 결합이 일단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젖은 상태에서 또 너무 막 꼬리빗같이 고운 쌀로 빗질하시면 안 좋고, 자외선에 의한 손상, 큐티클이 벗겨져서 멜라닌 색소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젖은 상태에서의 마찰에 따른 손상은 열린 모발이 어쨌든 수소 결합이 끝나면 모발이 열릴 거 아니에요. 큐티클층이 살짝 열릴 거 아니에요. 열린 큐티클끼리 마찰이 돼서 벗겨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고, 트리트먼트제에 따른 손상은
트리트먼트제가 필요 이상으로 부착돼서 감촉이 나빠지고, 트리트먼트제 잘 안 씻겨나가면은 지성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머리가 안 마르거나 어쨌든 트리트먼트제도 영양 성분이 좀 가득한 게 있을 수 있지만 린스 이런 거는 그 실리콘 느낌만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게 덜 씻겨나가면 당연히 그게 눌러붙으면서 좋지 않겠죠. 그리고 브러싱에 따른 손상에는 과도한 마찰, 큐티클이 벗겨지거나 간축 물질이 유실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롱의 등의 열에 따른 손상은 높은 열로 인해서 큐티클층이나 단백질이 목표피에 굳어버려. 아까 얘기했죠. 눌러 붙어버린다고. 그러면 약제 침투가 어려워지고요. 머리가 딱딱해 보여. 그래서 모발 진단하는 게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학적인 손상은 펌이나 컬러에 미용 행위가 있어요. 목표피의 큐티클을 약제의 힘으로 열고 모발 내부에 작용을 시키기 때문에 화학적인 손상은 펌이나 컬러의 미용 행위다. 그래서 화학적인 자극에 의한 손상 과정을 보면 알칼리제에 따른 자극이 있고요. 알칼리제에 의해서 CMC 많이 들어봤죠. 세포막 복합제가 손상이 돼요. 그리고 알칼리 성분에 따라서 모발 내부의 pHC가 알칼리성으로 기울면서 CMC가 손상을 입는다. 그리고 CMC는 세포막 복합체는 큐티클층과 마찬가지로 콜텍스 사이사이에 끼어 있어서 콜텍스는 이제 모발 안에 콜텍스 이렇게 있죠. 사이사이에 끼어 있어서 각 세포를 밀착시키는 역할을 해요. 여기 사이에. 여기 안에 또 있어. 여러 가지가. 그래서 또한 컬러나 펌 등의 화학약제가 지나는 통로예요. 큐티클층이 손상이 되면 접착제, 아까 딱 눌러붙어 있는 접착제가 사라져서 큐티클층이 벗겨지고 CMC에는 큐티클층이 접착시키는 접착제의 역할이 있는데 얘가 손상이 되면 접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클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간축 물질이 유실. 간축 물질은 시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발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세포들이 딱 붙어 있을 수 있게 하는 시멘트의 역할. 간축 물질이 사라져 모발 내부가 텅 비어버려요. 그 다음에 큐티클은 모발 내부의 유실을 막는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겉에 비늘막으로 감싸져 있으니까 안 빠져나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 큐티클이 손상이 되면 콜텍스 속의 간축 물질이 사라져서 왜냐하면 손상이 되니까 벌어지죠. 그럼 그 바깥으로 유실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발 내부가 텅 비게 되면 뭐라고 하죠? 이거를 다공성 모발. 그래서 이 간축 물질은 모발에 수분과 탄력을 주고 간축 물질의 이동으로 펌이 가능하다. 간축 물질 시멘트니까 시멘트를 풀어주고 결합을 바꾸고 와인딩을 한 다음에 그대로 굳혀주니까 펌이 가능한. 염료를 내부에 머물 수 있게 하는. 탈색을 많이 하면 색이 금방 빠지죠. 염색에 비해서 탈색을 하고 염색약을 입힌 거랑 그냥 염색약을 입힌 거랑 당연히 탈색약이 좀 더 색 표현은 이쁘지만 색이 금방 빠지죠. 간축 물질이 다 사라져서 별로 안 남아있으니까 머리가 상하면 상할수록 오래 놔둘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머리 안에 텅텅 비어있으니까 색이 확 먹었다가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상할수록. 자, 여기까지 손상 과정 했었고요. 다음 시간에 모발 클리닉 이어서 하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2교시 들어갈게요.